난 분명히 얘기했어요. 토요일날 만약에 숙제가 안 돼 있는데 학원에 덜렁덜렁 왔다. 그 다음 학원은 못 가는 거야. 자, 지수 단원의 가장 핵심은 지수 법칙이라는 걸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는데 2학년 1학기 때 배웠어요. 이번에 찾아보니까 이 지수 법칙의 확장이 기본 테마예요. 지수 법칙의 확장이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지수. 자, A의 N제곱. 이 말 뜻이 뭐죠? 가령 여기다 숫자로 해줄게요. 2의 4제곱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이거 말 뜻이 뭐였습니까? 2를 4번 곱했습니다. 그 뜻이죠. 이거를 줄여서 약속하기를 2의 4제곱 이렇게 약속한 거잖아요. 따라서 A의 N제곱은 A라는 숫자를 계속 곱해 나가는데 몇 번 곱했습니까? N개 곱했을 때 나오는 얘기예요. 이걸 지수라고 불렀었어요. 이해됐죠?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단원이에요. 새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다 복습시킨 거 아니에요? 이때 지수 법칙이라는 게 뭐였었냐면 이 A를 우리가 뭐라고 전문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 있는 2 같은 이 숫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밑에 있다고 해서 밑이라고 불러요. 요거는 지수고요. 이 이름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 밑이 똑같을 때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지수끼리의 합과 똑같다. 이렇게 됐던 거 기억하시죠? 이거 복습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로 따지면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은 여기까지 또 곱하기니까 2가 몇 번 곱해져 있어요? 7번 곱해져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2의 3 플러스 4 해서 2의 7제곱이다. 이렇게 하는 걸 지수 법칙이라고 불러요. 또 나눗셈도 보면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 나눗셈이 고칫덩어리야. 이 나눗셈의 경우 세 가지로 계산하게 돼 있어. 중학교 2학년 거에 보면 첫 번째 앞에 숫자가 M이 더 큰 거다 그러면 그냥 M 빼기 N으로 계산하라고 소개가 돼 있고 M과 N이 서로 같다라고 하면 그 값은 1이라고 외우라고 했고 그 다음 거꾸로 뒤에 숫자가 더 크면 얘를 이렇게 계산하라고 소개가 돼 있어요. N-M분의 1 이거를 예시를 들면 이런 거예요. 2의 4제곱 나누기 2의 제곱하면 2의 4 빼기 2로 계산해서 2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거꾸로 2의 제곱 나누기 2의 4제곱이면 이게 실제 모습은 어떻게 생겼어요? 2가 2개가 분자에 있고 2가 4개가 곱해진 게 분모에 있으니까 이렇게 지워져서 2의 제곱이 분모에 남아있는데 그걸 어떻게 계산하라고 했냐면 4 빼기 2분의 1 이렇게 계산하라고 한 거예요. 그게 요 멘트의 뜻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 2의 제곱 나누기 2의 제곱은 서로 똑같은 숫자니까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지수의 확장은 뭐냐면 이 공식을 세 개의 파트로 나눠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싫었던 거예요. 번거롭다 이거야. 너무 번잡스럽다. 왜냐하면 딴 거는 다 깔끔하게 나오거든. 예를 들어서 A의 M제곱에 N제곱 이건 어떻게 계산해요? M 곱하기 N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이해되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 A의 제곱이 3번 있다. 이 뜻은 뭐야? A 제곱을 3번 곱했다. 본 뜻이 이렇게 되는 거고. 따라서 이거는 A의 6제곱인데 그걸 어떻게 계산하냐? 2하고 3을 곱하면 되더라. 이렇게 계산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법칙이 깔끔해. 유일하게 이 나눗셈 하나가 거지 같은 거야. 3개로 나눠서. 그래서 아니 왜 이걸 이렇게 나눠야 되지? 얘를 일관성 있게 통일을 하고 싶다라는 이 욕구에서 이 바람에서 지수가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확장을 했느냐? 모든 것을 이 기준에 맞추자 이거야. 앞에서 뒤로 빼는 걸로. 얘랑 얘 역시.
단순한 거 그거 아주 심플한 생각에서 출발한 거야. 지수의 확장은 모든 나눗셈의 값을 지수끼리의 나눗셈의 값을 빼기로만 계산하자. 이렇게 나누지 말고. 그럼 얘는 어떻게 해결할 건데? 이렇게 해결하자 이거지. 얘를 빼기로 하면 2에 2 빼기 2인데 그럼 2에 0이라는 숫자가 나올 텐데 얘를 1이라고 생각하자 이거. 1이라고 정의하자. 즉 뭐로 하자? a의 0제곱을 1이라고 약속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모든 숫자의 빵제곱은 1이다라고 약속하자 이거. 우리끼리 그렇게 약속하면 편하지 않냐 이거지. 얘는 왜 정이라고 쓰냐면 어떤 숫자를 한 번도 곱하지 않습니다. 라는 게 1이 된다라는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2를 한 번도 안 곱했는데 그게 왜 1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3을 한 번도 안 곱했는데 1이라는 거예요. 모순된단 말이에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지. 그런데 이렇게 정의를 하자. 그러면 이 룰을 나는 유지할 수 있다. 한 가지 룰로 규칙을. 그럼 얘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거. 2의 제곱분의 1 이런 애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지. 얘는 이렇게 해결하자. 뺄셈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정의하면 되는 거야. 2 빼기 4 하면 마이너스 2잖아. 얘를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정의하자 이거지. 즉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얘의 의미는 역수다. 뭐의 역수? 요만큼이 분모에 있는 거다. 즉 얘도 하나 정의하면 돼요. a의 마이너스 n제곱을 이렇게 정의하면 돼요. a의 n분의 1이라고 정의하자. 이해됐습니까? 이러면 나눗셈도 한 가지 원칙에 의해서 굴러갈 수 있게 된다 이거지. 그럼 이게 왜 확장이냐? 여기까지 이 중학교 버전에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숫자들은 다 뭐라고 돼 있었냐면 m과 n이 어디다 쓸까요? 이 m과 n은 모두 자연수라고 항상 써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로 와보니까 뭐가 등장해요? 0도 등장하고 마이너스도 등장한 거죠. 그러면 자연수가 뭐로 바뀌게 된 거예요? 정수로 바뀌게 돼요. 자연수에서 정수로 확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자연수에서 정수로 확장이 된 거예요. 개념이. 정수를 도입하면서 지수에 정수를 도입하면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거죠. 이거 하나로 통일할 수 있게. 이게 이번 단원의 메인 테마예요. 이게 끝이에요 사실은. 이걸 익숙하게 하면 돼요. 특히 요거 잘 못하거든요. 이거 잘 못해요 여러분들이. 저 여유로운 발걸음 봐라. 지각한 주제. 자 연습을 해볼까요? 이거를 숫자를 지수로 바꾸는 거 되게 힘들어합니다. 자 하나씩 해볼게요. 2에 저거대로 하면 마이너스 3제곱은 앞으로 어떻게 계산하자고 약속한 거라고? 2의 세제곱분의 1, 즉 다른 말로 하면 8분의 1이라고 약속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얘를 여기를 이렇게 단계별로 간 거를 반대로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션이 이거라고. 여러분들은 8분의 1을 보는 순간 얘를 2의 마이너스 3제곱이라고 이제부터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동으로. 집에서 열심히 연습하세요. 그거 떨어졌다. 가령 예를 들어서 32분의 1을 지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지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2의 마이너스 5제곱이라고 써야 돼요. 이게 원활하게 돼요. 이해됐어요? 다른 말로 81분의 1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얘를 뭐라고 써야 돼요? 3의 마이너스 4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할 수 있어야 된다. 이슬인 이해돼? 문제 다 더 안 춥냐 니네? 더워? 아니 왜 저기 난방기 바로 밑에 앉아가지고 덥대? 여기 찬바람이 들어올 정도인데? 아무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또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야 되죠.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야 돼. 자유자재로 해야 돼. 3의
마이너스 1제곱이 4제곱 된 거랑 똑같죠. 그러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3분의 1이 4제곱 됐다라고 쓸 수도 있어야 돼요. 즉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쓸 수 있어야 돼요. 81분의 1을. 그러면 왜 어떨 때 이렇게 쓰고 어떨 때 이렇게 씁니까? 그거는 문제를 해결할 때 있어서 편리한 쪽으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밑이라는 거 개념 있죠. 이 밑이라는 개념. 요 밑이라는 개념. 이 밑이 같아야 지수끼리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에서 주어진 밑이 3분의 1이면 81분의 1을 3분의 1에 맞춰줘야 되는 거고, 문제에서가 밑이 3으로 다른 것들이 다 돼 있으면 얘도 3으로 맞춰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 상황에 따라서 밑을 어떻게 쓸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하고 수업해 보면 제일 먼저 난간에 부딪히는 게 요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를 죽어라 하고 못하는 애들이 끝까지 나옵니다. 중간고사 직접까지 마이너스만 나오면 덜덜 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저 마이너스 계산 잘 하세요.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마이너스 붙는 거 뭐라고? 분모에 있다는 뜻이야. 분모에 3의 4제곱이 분모에 있다. 2의 세제곱이 분모에 있다고. 그 뜻이라고. 지금 이해됐어? 네. 자, 이걸 지수의 확장이고 이게 메인 테마예요. 메인 테마인데 사람이 원래 욕심이 끝이 없어요. 이렇게까지 하고 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마이너스라는 지수가 등장하기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뭐가 더 욕심이 나냐면, 그러면 정수가 되면 정수 다음에 유리수도 가능한 거 아니야? 지수에서? 이게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수라는 건 뭐야? 쉽게 하면 분수. 그러니까 지수에 이런 애들 2에 2분의 1제곱 이딴 애들이 탐나기 시작한 거죠. 이거 가능한가? 지수에서 이런 게 있을 수 있나? 이런 게 생각이 된 거야. 그 다음 유리수로 갔다가 뭐도 가능한 거야? 실수 전체도 가능한가? 2에 루트 2제곱 이딴 거 가능한가? 그게 궁금해진 거야. 내 말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테마는 뭐냐면 요 분수로 되어 있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지수인지를 이제부터 들어갈 거고, 그게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거듭 제곱근이라고 맨 처음, 이게 책이 순서가 살짝 바뀌었어. 그래서 내가 뒤에 거를 먼저 설명하고 왜 우리가 거듭 제곱근을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 거예요. 거듭 제곱근이 나온 이유는 지수가 확장을 할 때 자연수에서 정수까지 확장된 건 알겠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정수에서 유리수로 넘어갈 때 이 유리수라는 지수가, 그러니까 2분의 1제곱이라는 뜻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거듭 제곱근 설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거듭 제곱근 때문에 태어난 분수로 되어 있는 지수기 때문에. 얘가 왜 태어났다고? 얘가 거듭 제곱근 때문에 태어난 애야. 그래서 얘를 설명할 거예요. 지수에서 분수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 왜 태어나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수 자체에 대한 내용은 끝났어요. 우리가 지금 이번 단원에서 열심히 연습하고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 지수의 법칙이, 지수가 자연수에서 중학교 때, 여기 중학교 2학년 때 자연수에서 이제 정수, 유리수, 실수로 확장된다. 이게 고등학교 과정입니다. 나는 지수를 정수로 되어 있는 지수나 분수로 되어 있는 지수나 루트로 되어 있는 지수도 다 다룰 수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이 지수 법칙에 의해서. 그대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게 핵심 테마입니다. 이제 서브로 그렇다면 분수로 되어 있는 지수는 도대체 왜 태어났을까? 어디서부터 어떤 필요에 의해서 태어났는지를 이제 배우게 되는 게 거듭 제곱근이라는 뜻이에요. 상황 파악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우리 이제 뭐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네, 물론 이 메인 테마만 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는 건 극히 적기 때문에
자질구레한 얘기들도 있어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부터 우리가 수린아 그거를 얘는 또 앞으로 환자가 또 보이는 여기 요만큼 열면 돼. 활짝 열면 돼. 수업이 맥이 끊긴다. 자, 그럼 이제 왜 지수에 분수가 들어가게 된 그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얘의 존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듭 제곱근을 이거를 표시할 때, 이 거듭 제곱근을 표시할 때 분수인 지수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전체 내용. 거듭 제곱근 값을 표시할 때 지수로 표시하게 되면 그게 분수가 된다 이거예요. 지수에서. 이게 딱인데. 그럼 거듭 제곱근이 뭐냐? 거듭 제곱근. 거듭 제곱이라는 방정식의 근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 거듭 제곱근은 뭐냐면 x의 n제곱 이꼴 가령 예를 들어서 3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거 원래 a라고 나와야 되는데 이거 a라고 놓으니까 어저께 막 더럽게 헷갈려 하더라고. 있잖아, 니네가 그렇다고 책에 써있는 대로 a를 해줄까? 어떤 숫자다. 이때 얘가 방정식이야. 그리고 여기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거지. 이게 제곱이 될 수도 있고 세제곱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런 걸 통틀어서 거듭제곱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때 요 x가 이 x가 거듭제곱근이야. 이 x 값이. 그리고 이 x를 표시할 때 분수로 표시하게 되는 거야. 이제부터. 내 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웃음이 정신 넋이 나갔네요. 따라오고 있습니까 지금? 진짜로? 따라와야 되는데. 지우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 x, 이 x 값을 우리는 분수값인 지수로 표현하게 될 거라는 거야. 이 x를. 그래서 지수가 확장이 되는 거야. 요 x를 이제부터 분수로 정확하게 하면 이 x가 이거야. a의 n분의 1제곱으로 나와. 결론 이거야. 결론부터. 수린이 표정이 결론이 궁금합니다. 이 x 값이 요렇게 돼서 여기 지수가 나온다고. 지수의 분수가 등장하는 거예요. n분의 1로. 그 스토리를 이제부터 얘기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가 분수인 지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유리수로 된 지수가. 이 x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제부터 쓸 거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일단은 설명을 해야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 스토리를 알기 위해서는 이 x가 과연 몇 개나 나오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 거듭 제곱근의 개수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 x는 과연 몇 개나 나올 것이냐. 답은 n개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 차수 그대로예요. 그걸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보여줄게요. 이게 왜 n개가 되는지. 자 보세요. x 제곱 이꼴 4라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얘도 저 식이죠? 그쵸? 얘 방정식 어떻게 풀어요? 모든 방정식은 인수분해로 풉니다. 그래서 얘가 x 제곱 마이너스 4 이꼴 제로로 될 거고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얘를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와 x 플러스 2로 돼서 0 돼서 x 값으로 2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두 개가 나오죠. 왜 그래요? 여기가 제곱이기 때문에 두 개 나와요. x 값이. 이 방정식의 철칙이에요. 그러면 x 세제곱 이꼴 8이라는 3차식일 경우 조국에 3차로 되어 있습니다. n 값이 3일 때 x는 몇 개 나오는지 볼까요? 여전히 인수분해를 합니다. 세제곱 인수분해하면 x-2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예요. 이거 인수분해 안 되는 사람 있으면 지금 당장에도 수상 펴놓고 복습하세요. 이거 내가 안 되는 거 보면 수상 복습을 따로 줄 겁니다. 그러면 이 x값은 여기서 2라는 값 하나가 나올 거고요. 요거 분해 공식 쓰면 1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나와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세 개 나옵니다.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 다음 x 4제곱 이꼴 16이라는 어떤 4차식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나마 인수분해 하기 쉬운 걸로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얘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돼서 x 제곱 마이너스 4죠. x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고요. 얘가 다시 인수분해 돼서 x 마이너스 2와 x 플러스 2와 x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고요. 요 두 개에서 x 값으로 2하고 마이너스 2 두 개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허분으로 2i와 마이너스 2i가 나옵니다. 그래서 4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거듭제곱근의 개수는 실수가 됐든 허수가 됐든 다 합쳐서 무조건 개수는 n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방정식이 4차면 4개 나와요. x값이. 5차면 무조건 5개 나옵니다. 그 안에 실수가 몇 개 있고 허수가 몇 개 있는지 상관없이. 이 개수는 불변이에요. 불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하은이 이해돼? 지금 방금 보여줬잖아 이거. 2차, 3차, 4차 이런 식으로 가서 인수분해까지 다 하면 x가 몇 개 나오는지. 수민아 너 지금 만화 캐릭터 같아. 눈이 반쯤 넘겨가지고 제곱이면 어딨어? 2개. 세제곱이면 하나, 둘, 셋, 3개. 4제곱이면 하나, 둘, 셋, 4개. 개수 딱 떨어지게 나온다고. 그게 실수가 됐든 허수가 됐든. 박지호! 너 똑바로 앉아. 집에 가서 제때 숙제하고 싶고 제때 집에 가고 싶으면 잘 들어 임마. 여기까지 됐지?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거듭 제곱근 중에서 나 이 분필 싫어. 잠깐부터 지워지지가 않아. 다른 말로 실수에만 관심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 n개 중에서 여기 보다시피 실수값도 있고 허수값도 있어요. 근데 나는 뭐만 관심이 있냐면 우리는 이 실수값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얘는 관심이 없어요. 별로. 왜? 옥소서 단원이 끝났으니까. 천만다행 아니에요? 이 허수까지 관심을 두면 우리는 할 일이 2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천만다행이에요. 실수에만 관심이 있다는 게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해됐어요? 그래서 거듭제곱근 중에서 실수, 다른 말로 실근에만 관심이 있어요. 실근은 어떻게 생겼고 실근은 몇 개가 나오고 이것만 관심 있다고. 천만다행이라고. 절반이 줄었다고. 내 말 이해됐죠? 스토리 다시 잘 따라와. 거듭제곱근 왜 나왔다고? 지수가 확장됐을 때 분수값으로는
지수가 왜 태어났는지를 배우는 거야. 내 말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 분수가 왜 태어났냐? 이런 방정식에서의 x값을 표시할 때 필요해서 태어났다 이거야. 분수로 된 지수는. 이 x값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이름을 거듭제곱근이라고 부른다고. 이름 정도는 알아야지. 예의상.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이 x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x길래 이렇게 표현이 되느냐를 조금 알기 위해서 최소한 얘가 몇 개나 나오는지를 보자 이거지. 몇 개 나온다? n개 나와요. n개 나오는 거 여기 쫙 보여줬어요. 2차면 2개, 3차면 3개, 4차면 4개. 근데 그 값들은 실수하고 허수가 막 섞여 있어요. 다 합쳐서 n개예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그 n개 중에서 다행히도 우리는 실수 값에만 관심이 있어요. 실근. 이게 어떻게 생겼고 얘가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몇 개나 나오는지 이딴 거에 관심이 있다고. 실수값은. 이해됐죠? 그래서 요게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부터 얘기를 시작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내가 지금 마음 급해서 이거 니네들 필기할 시간 안 주는데 니네 그 유튜브 영상 보고서 여기 지금 내가 이게 여기다 왼쪽에다 써놓은 거 있지? 그거를 워크북에다 다 받아 적으라고. 다시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여유가 있으면 메모할 시간을 줬겠지만 오늘 여유 없으니까 지각 좀 하지 마. 주영아, 오늘 제 시간에 와서 애들 기다리니까 죽을 맛이지. 주영이가 오늘 뭘 했는지 알아? 애들 왜 안 오냐? 늦게 오는 사람들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 박지우도 너 저번에 그랬어. 10시 5분에 와갖고 뭐라 그러지 알아? 왜 애들이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맨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오는 거야. 네가 레드카펫의 주인공이냐? 맨 마지막에 오는 거였다. 당연시 여기게. 제가 어디 아파가지고 열이 오르다. 차가운데? 자, 이제 우리의 관심사 어디예요? 거듭 제곱근에서 실근에 관심을 둔 거예요. 그래서 근이 방정식의 근이 실수다 이거지. 숫자의 종류가. 그러면 실수는 어디서 내가 볼 수 있느냐? 좌표 평면에서 볼 수 있어요. 이딴 거 적어놓으라고 워크북에다. 그래서 얘를 이제부터 관점을 달리해서 좌표 평면에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x의 n제곱 이퀄 a잖아. 이거를 여기는 fx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gx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fx 이퀄 x의 n제곱과 gx 이퀄 a라는 거에 이 두 함수의 교점의 x 좌표가 곧 뭐다? 교점 x 좌표가 곧 뭐다? 얘가 x x 값이다. 이거를 이게 이렇게 이게 실수값이다. 이거예요. 방정식의 근을 네. 시장님 확인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반인지 아닌지 확인해 달라는 거죠? 네.
다 맞아요.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전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28일 날 네. 전반될 거고요. 네,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 김지용만 영수 쌤이 미리 전반한 것처럼 해서 그런 거예요. 전반 다 되지도 않아.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서 요 그래프를 그릴 거고, 요거는 이렇게 된 거다. y = 3 이런 식으로 가로로 가는 그래프. 여기까지 이해됐지? 무슨 이해됐어? 좀만 참아. 15분만 더 하면 돼. 그럼 쉬게 해줄 거야. 더 좀만 집중해.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런데 요 fx = x n제곱이 얘가 두 종류예요. n이 짝수일 때가 있고요. n이 홀수일 때가 서로 생긴 게 완전히 달라서 두 종류로 갈려요. 쉽게 얘기하면 어째요? 여기 봐. x제곱, x 4제곱, y = x 4제곱, x 6제곱 이렇게 생긴 애들의 모습하고 x 3제곱, x 5제곱, x 7제곱 이렇게 생긴 애들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긴 모양이. 그래서 이 두 개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양정, 너 이거 한번 들은 거지? 네. 이제 머릿속에 좀 정리가 돼? 그러니까 주영이처럼 처음에 들었을 때 어리버리해도 한 번 더 들으면 많이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집에 와서 꼭 듣고 다시 정리해라. 워크북에다가 검사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그 두 개의 패턴을 볼 거고, 그때 요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실글의 모습이 드러날 거예요. 나 요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얘 때문에. 자, 첫 번째 n이 짝수일 때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이런 애들이에요. x의 제곱이 예를 들어서 3이다. x의 4제곱이 3이다. x의 6제곱이 3이다. 이렇게 생겼을 때 x값. 물론 여기 2개 나오고 여기 4개 나오고 여기 6개 나올 거야. 그 중에서 실수값에만 포커스를 맞출 거라는 거지. 2개, 4개, 6개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중에서 실수는 몇 개 있고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야. 실수만. 허수 빼고. 이해됐어? 얘네 이런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전부 다 어떻게 생겼냐면 특징이 이 분필 진짜 그지 같다. 이렇게 생겼어요. 4제곱이든 제곱이든 6제곱이든 다 이렇게 됐어요. x의 짝수 제곱으로 되어 있으면 짝수 제곱으로 되어 있으면 y축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입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이게 홀수로 되어 있는 애랑 차별화된 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때 여기 나와 있는 3이라는 거를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3. 그럼 둘이 만나는 곳이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두 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x 4제곱, 이걸 만약에 x 4제곱이라고 치면 여기서 x 값은 몇 개 나와야 돼요? 4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실수는 몇 개 나오는 거예요? 2개 나온다는 거예요. 두 점에서 만났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2개는 허수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이때 요 x값은 어디 있냐? 이 점의 x값이니까 여기 와 있어요. 여기서 찾아야 되지.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이 자리에. 여기는 x하고 y가 같이 있는 거고 x만 따지면 여기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 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여기 이게 가령 4라고 하면 4제곱근 3이라고 표시하기 시작했다고. 4제곱근 3. 이해됐어요? 여기 4제곱이어서 얘를 이거 의미는 그럼 뭐냐? 얘의 의미는 4제곱근 3의 의미는 뭐냐면 얘를 실제로 4제곱을 하면
여기다가 집어넣었다는 뜻이지. 4제곱을 하면 그 값이 뭐가 된다? 3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다 4제곱은 이렇게